마광숙의 사과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그녀의 삶을 뒤흔든 비극이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마광숙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노리던 자, 바로 독고탁이었다. 마광숙의 사과주는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풍미, 한 모금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맛은 전국을 강타했다. 마광숙의 소규모 양조장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뒤에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드라마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로맨스가 얽히고 설켜 그녀의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었다. 몇 달 전, 마광숙의 양조장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그녀의 사과주에 독극물이 들어갔다고 고발하며 경찰이 양조장을 급습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언론의 과장된 보도는 마광숙을 궁지에 몰았다. 고발의 중심에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최만수라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마광숙이 운영하는 양조장이 불법적으로 원료를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최만수는 과거 마광숙과 얽힌 아픈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의 딸 최지영은 몇 년 전 마약에 중독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마광숙은 지영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녀가 재활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최만수는 마광숙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딸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마광숙에게 투사하며 그녀를 괴롭히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마광숙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만수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고발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했다. 최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내 딸을 살렸는데 나는 그녀를 배신했소.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오. 최만수의 자백은 마을에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마광숙의 선행에 감탄하며 그녀의 양조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인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바로 독고탁이었다. 독고탁은 마을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마광숙의 양조장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부터 그녀와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최만수의 고발이 실패로 돌아가자 독고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과연 그는 단순히 경쟁자였을 뿐일까? 아니면 최만수의 고발 뒤에 숨은 진짜 배후였을까? 그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최만수의 자백 이후 마광숙의 양조장은 기사회생했다. 그녀는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사과주 레시피를 완성했다. 이 사과주는 기존의 어떤 술보다 깊은 풍미와 완벽한 조화를 자랑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사과의 달콤함과 발효의 깊은 향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이 새로운 사과주는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마광숙의 양조장은 주문이 쇄도하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을의 작은 양조장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사과주의 장인이었다. 마광숙은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여유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바람의 이름은 한동석이었다. 어느 가을날 마광숙은 양조장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는 새로 수확한 배를 점검하러 온 것이었다. 창고 안은 배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한동석이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양조장의 원료를 납품하는 농부로 늘 밝은 미소와 유쾌한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드는 남자였다. 그는 마광숙이 창고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광숙 씨, 여기서 혼자 뭐해요? 배랑 사랑에 빠졌나? 한동석의 농담에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배가 당신보다 훨씬 조용하거든요. 한동석은 과장된 표정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아, 저 상처받았어요. 그럼 제가 배보다 더 매력적으로 굴어야겠네요.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그의 농담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한동석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창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동석은 배 농장에서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들려주었고
마광숙은 사과주를 만들 때의 비밀을 살짝 공유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동석은 배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광숙 씨, 이 배처럼 달콤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진짜로.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마광숙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다. 한동석 씨,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고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데이트 같았지만 데이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마광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한동석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은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살짝 허물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발전할까? 마광숙은 한동석의 농담과 따뜻함에 점점 끌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양조장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 한동석은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독고탁의 불안한 그림자 속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 마광숙의 양조장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주의 성지가 되었다. 그녀의 사과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독고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의 불안한 눈빛은 마을 전체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로맨스는 이제 막 싹을 틔우려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또 한 번의 시련 속으로 밀어넣었다. 독고탁의 비밀은 마을의 소문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최만수의 자백 이후 한 용감한 기자가 독고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독고탁이 마광숙의 양조장을 무너뜨리려 한 이유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라는 단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독고탁은 마광숙의 오랜 친구였던 고인의 동생이었다. 마광숙의 양조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친구는 독고탁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믿었다. 그 원한은 독고탁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쌓여 마광숙을 향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독고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광숙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광숙 씨, 난 당신을 망치려 했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소.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마광숙은 그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독고탁의 복수심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도 이해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탁씨, 당신은 날 망치려 했지만 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당신도 당신의 죄와 마주할 때예요. 독고탁은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자백은 마을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고 마광숙의 양조장은 이제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씁쓸함을 동반했다. 한편 한동석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독고탁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동석은 마광숙을 양조장 근처의 언덕으로 초대했다. 가을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한동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광숙 씨, 난 당신이 이 모든 걸 이겨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광숙의 가슴을 강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동석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언덕 위에서 펼쳐진 석양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독고탁의 자백 이후 기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독고탁이 최만수를 조종한 배후에는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마광숙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녀를 무너뜨리려 한 거대한 음모의 설계자였다. 그 정체는 누구일까?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이 새로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광숙의 사과주는 또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까? 이 모든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한다. 마광숙의 드라마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다. 그녀의 행복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